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한국 의료기기에 무려 3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만으로도 경악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진실이 있었는데요. 왜 이토록 높은 관세 장벽 속에서 작은 수입업체가 거대한 정부 정책과 대기업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을지, 두 국가 간의 치열한 무역 갈등 속에서 드러난 진실과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장입니다. 시애틀에서 의료장비 수입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30년 전 시작하신 이 사업을 10년 전부터 제가 맡아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시애틀 지역 병원들에 꼭 필요한 의료 장비를 공급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재무팀장 스티브가 창백한 얼굴로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죠. 마이클, 큰일 났어. 정부에서 새 관세율 발표했어. 스티브가 내민 공문을 읽는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료 장비에 35%의 관세가 추가된다는 내용이었어요. 35%? 이건 살인적인 수준이야.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죠. 10명 남짓한 우리 직원들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이 회사가 그들의 생계이자 가족의 삶이니까요. 다들 진정해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 말과는 달리 저도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것은 대형 MRI나 CT 스캐너가 아니었죠. 바로 휴대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작지만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이 기기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아 중소병원과 클리닉에서 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5%의 관세라니. 그날 오후 가장 큰 거래처인 시애틀 종합병원의 로버트 밀러 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관세 소식 들었네. 자네 회사는 괜찮은가? 로버트 원장님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회사와 로버트 원장님의 병원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오랜 파트너였죠. 로버트 원장님은 제 아버지의 의대 동창이자 가족 친구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 큰 타격입니다. 이 관세로 인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말끝을 흐렸지만 로버트 원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병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장비 가격이 오르면 결국 그 부담은 환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죠. 내일 점심 같이 하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자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애틀의 흐린 하늘이 마치 제 마음처럼 어두웠어요. 사무실을 둘러보니 아버지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죠.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 장비에 의존하는 환자들을 위해서요. 다음 날 로버트 원장님과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죠. 원장님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마이클, 자네 아버지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는군. 로버트 원장님의 말에 저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의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이민와 고군분투하셨죠. 좋은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의료 현장을 돕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어요. 아버지가 처음 한국 제품을 들고 왔을 때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봤었죠. 하지만 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로버트 원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엔 반신반의했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어. 우리 병원의 많은 환자들이 그 장비 덕분에 더 나은 치료를 받았으니 말이야.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원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나? 솔직히 답할 수밖에 없었죠. 아직은 막막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환자들에게 부담이 가고 올리지 않으면 회사가 버티기 힘들어요.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로버트 원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부산에서 국제의료기기 박람회가 열리네. 거기 가보는 건 어떤가? 혹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지. 그 순간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직접 한국 제조업체들을 만나볼 기회였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로버트 원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길을 찾아냈지. 자네도 그럴 거라 믿네.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부산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한 주 동안 자리를 비운다고 알리며 이번 출장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솟아났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제니퍼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제니퍼가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은 반드시 해낼 거예요. 우리 가족도 직원들도 당신을 믿고 있으니까요. 아내의 격려에 용기를 얻고 다음 날부터 부산 박람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부산에 도착한 첫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박람회장으로 향했죠. 백스코 전시장은 세계 각국의 의료기기 업체들로 북적였어요. 전시장 입구에 붙은 미래 의료의 현재라는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지.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신없이 부스들을 둘러보던 중 한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죠. 메디테크 코리아라는 중견 기업 부스였습니다. 그들이 선보이는 최신 휴대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영어로 설명 가능하신가요? 제 질문에 부스 담당자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희 제품에 관심 있으신가요? 김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제품을 설명해 주었어요. 설명을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수입해오던 제품보다 30% 더 정확하고 배터리 수명은 2배, 그리고 무엇보다 제조 원가가 훨씬 낮았어요. 이 제품은 언제부터 시장에 나온 건가요? 실은 출시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가 첫 공개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비즈니스 카드를 건네며 제 회사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실은 저희도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애틀은 의료기술 허브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관세 문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요. 그날 저녁 김 부장과 식사를 하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마이클 씨, 직접 파트너십을 맺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수입이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과 현지 조립 방식으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전구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부품은 관세율이 낮고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을 하면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물론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겠지만 가능성은 있었어요. 김 부장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세부 사항을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로버트 원장님에게 바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원장님, 희망을 찾았습니다. 더 나은 제품, 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관세 문제 해결 방안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돌아가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죠.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처음으로 확실한 방향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이 사업을 제가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시애틀로 돌아온 다음 날 로버트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였죠. 원장님은 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곳에서 생각을 정리하신다고 했어요. 마이클, 자네 이메일을 받고 기대가 컸네. 어떤 해결책을 찾았는지 말해보게. 부산에서의 경험과 메디테크 코리아와의 논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원장님은 묵묵히 듣고 계셨죠. 설명을 마치자 원장님이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제안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도전적일 수 있네. 제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의 지지 없이는 이 계획을 진행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법적 경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게. 우리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원장님이 미소 지으며 덧붙이셨어요. 자네 아버지도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그 말씀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메디테크 코리아의 김 부장에게 연락했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버트 원장님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하네. 큰일이 생겼어.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버트 원장님이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 상황을 설명해 주셨죠. 우리가 사용 중인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오작동이 발생했네. 중환자실 환자 3명의 데이터가 잘못 표시됐고 다행히 간호사가 이상을 느끼고 확인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원장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사고는 최악의 경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죠. 현재 사용 중인 장비는 자네가 3년 전에 공급한 것이 아닌가 위기감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제조사의 문제였지만 공급업체로서 우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원장님, 즉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이건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죠. 아버지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공급하는 장비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다. 그 책임감을 절대 잊지 마라. 차 안에서 제니퍼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여보, 난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 단순히 회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제니퍼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요. 가족은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계획으로 가득 찼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 전 직원을 소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갈 시간이 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의 메디테크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겁니다.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 될 테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메디테크 코리아와의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달 만에 양해각서의 모유를 체결했죠. 주요 내용은 공동 연구개발, 부품 형태로의 수입, 그리고 시애틀에서의 최종 조립이었어요. 관세를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면서도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소식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자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어요. 시애틀 타임즈는 관세 장벽을 넘는 창의적 협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지역 TV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첫 TV 인터뷰 직전 긴장된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로버트 원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뉴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네.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진심을 담아 말했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의료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시스템은 30% 더 정확하고 가격은 오히려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예요. 인터뷰 이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의사협회에서 저희 계획의 지지를 표명했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시애틀 시의회 의원 한 분이 직접 연락해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변화는 회사 내부에서도 느껴졌어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수입업체에서 혁신적인 의료기기 회사로 변모해가는 과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부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씨, 메디테크 대표이사께서 직접 시애틀을 방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협력 관계를 더 확장할 방안을 논의하고 싶으시답니다. 이 소식은 저희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대표이사 방문을 준비하면서 작은 사무실을 새롭게 단장했어요. 직원들 모두 밤늦게까지 남아 준비를 도왔죠. 방문 당일 메디테크의 정 대표이사는 인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에너지가 넘쳤고 영어도 유창했어요. 마이클 씨, 당신의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정 대표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실은 제안이 있습니다. 정 대표가 말을 이어갔어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시애틀의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건 어떨까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임상 경험을 결합한다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안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수입업체였던 우리 회사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꿈만 같았어요. 정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희도 성장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정 대표와 로버트 원장님, 그리고 저는 시애틀 다운타운의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 의료기술의 미래와 우리의 협력 방안에 대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저녁 식사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로버트 원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이룬 일을 자네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으니까요. 메디테크와의 파트너십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대형 의료장비 제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계획이 관세 회피라며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사무실에 세관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우리 회사의 모든 수입 관련 서류를 검토하겠다는 명목이었죠. 직원들은 당황했고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진행해왔어요. 조사관분들께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리죠. 표면적으로는 당당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세관 조사는 2주 동안 계속됐고 그 기간 동안 새 프로젝트는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메디테크 측이 이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부장에게서 온 이메일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죠. 마이클 씨, 저희 경영진에서 프로젝트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가 심해진다면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메디테크가 빠진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는 즉시 정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정 대표님, 현재 상황은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조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정 대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한 달만 더 지켜보죠.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한 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했죠. 먼저 최고의 무역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엄청났지만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마이클, 솔직히 말하자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어깨를 무겁게 했어요. 경쟁사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저는 로버트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원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예상은 했네. 자네가 너무 성공적으로 일을 진행하니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로버트 원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병원들과 의사협회의 힘을 모아보자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일인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할 수 있을 걸세. 원장님의 제안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역 병원장들과 의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많은 이들이 우리의 상황에 공감했고 지지 서명에 동참해 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메디테크가 정한 한 달의 기한이 다가오는데 세관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더 극적인 조치가 필요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마지막 카드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기업 대출을 받아 메디테크의 기술 라이센스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었어요.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결정이었죠. 우리 회사 건물과 제 개인 자산 모두를 담보로 걸어야 했으니까요. 저녁 식탁에서 제니퍼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제니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이클, 그건 우리 모든 것을 걸겠다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아이들 대학 자금도 은퇴 준비금도 모두 날아가게 되는데. 제니퍼의 걱정이 당연했습니다. 저도 무섭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여보, 알아요.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면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니퍼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을 믿어요, 마이클. 함께 이겨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 대표에게 새로운 제안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죠. 가슴을 쓸어내리며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들의 결정에 달려 있었어요. 대출 신청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워싱턴주 상원의원 사무실에서였어요. 장 씨, 다음 주에 의료장비 수입 관세에 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귀하를 주요 증인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 정부 청문회에 저를 부른다고요? 상원의원 보좌관은 계속 설명했어요. 최근 의료장비 관세 문제가 주 전체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이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는 우리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관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우리의 상황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무대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로버트 원장님께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원장님도 함께 증언해 주시겠다고 자원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자네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네. 전체 의료 시스템과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지. 청문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5분간의 증언을 위해 밤낮으로 자료를 준비했죠. 회사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남아 도와주었어요.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청문회 당일 올림피아주 의사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제니퍼가 내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자랑스러워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놀랐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여럿 보였고 방청석은 거의 가득 찼어요. 제 차례가 되어 증언대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마이클 장입니다. 시애틀에서 의료장비 수입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이내 확신에 찬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그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찾은 혁신적인 해결책까지 모두 말했죠. 저희는 단순히 관세를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기술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호하려는 것이 산업인지, 아니면 국민의 생명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증언을 마치자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이 문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청문회는 CNN과 MSNBC 같은 전국 방송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부담하는 의료장비 비용과 그것이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고 저희 사례가 핵심 예시로 인용되었죠. 저녁 뉴스를 통해 청문회 장면이 방송될 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지켜봤습니다. 10살 딸 소피가 물었어요. 아빠, 이제 이겼어요? 아이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소피.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싸움을 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단다. 청문회 이후 며칠 동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세관의 조사가 갑자기 종료되었고 미국 대형 제조사들의 압력도 수그러들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메디테크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정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씨, 청문회 증언을 받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비용도 합리적으로 조정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니 시애틀의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로부터 석 달이 지난 후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회에서 의료용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특별 관세 면제 법안이 통과된 것이었어요. 모든 의료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는 아니었지만 저희 주력 제품에 한해서는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로버트 원장님, 정 대표, 그리고 저는 시애틀 다운타운 레스토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로버트 원장님이 샴페인을 들어올리며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미래의학과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잔을 부딪히며 감회가 밀려왔습니다. 1년 전 관세 인상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부터 지금의 승리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정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말이죠. 저도 공감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윈-윈인 것 같습니다. 환자들에겐 더 좋은 장비를, 병원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그리고 우리 회사들에겐 새로운 성장 기회를요. 로버트 원장님이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잊지 말게. 원장님의 말씀에 부끄러워졌지만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것이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 후 시애틀 교외의 작은 공장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메디테크 어메러커라는 간판이 빛나는 새 건물이었죠. 한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설립한 소규모 생산 시설이었어요. 여기서는 한국에서 수입한 핵심 부품을 조립해 최종 제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개업식 테이프 커팅을 앞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이제는 국제적인 파트너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 자신도 단순한 사업가에서 의료 접근성과 환자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했죠. 개업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직원들과 그 가족들, 로버트 원장님을 비롯한 지역 병원 관계자들, 메디테크의 정 대표와 한국팀, 그리고 청문회에서 저를 지지해 주었던 정치인들까지. 짧은 연설을 마친 후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온 후 로버트 원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마이클, 내게 말해주게.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이 무엇인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위기가 항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의 중요성도요. 원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자네 아버지가 오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자고 있는 소피의 방에 들렀습니다. 소피의 이마에 키스를 하며 속삭였어요. 아빠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단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관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도전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의료 장비라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더 넓은 정책 변화의 물결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산업과 분야에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었죠. 사랑은 꼭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의와 옳은 일을 위한 용기는 때로 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애틀의 불빛들이 마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